다이어트 식단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하루 8시간만 먹고 16시간 굶으면 몸이 망가진다.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는데 콜레스테롤 폭탄? 제로 콜라가 심장을 노린다. 왠지 모르게 건강할 것 같고 내 몸에 좋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식단들이 오히려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배신감마저 들게 하죠.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경고하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기, 다이어트의 숨겨진 부작용과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상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가 200분에게 지금 바로 평소 식단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드렸더니 놀랍게도 140분에게서 비슷한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닭가슴살, 신선한 야채 샐러드, 그리고 시원한 제로 콜라 한 잔. 여러분도 이 조합 믿고 계시죠? 왠지 모르게 건강하고 칼로리도 낮을 것 같고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미국 심혈관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완벽해 보이는 건강 조합이 심근경색 위험을 최대 91%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간헐적 단식, 그 중에서도 특히 16대8 방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로 각광받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감히 건너뛰고 점심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으면 끝. 얼마나 간단하고 매력적인가요? 하지만 2023년 미국 심장협회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려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8시간 이내로 식사 시간을 제한한 그룹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자유롭게 식사한 그룹보다 무려 135%나 높았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충격적이죠? 특히 당뇨 환자나 흡연자는 그 위험이 2배 이상 치솟는다고 하니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혜롭습니다. 첫째,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기근 모드에 돌입합니다. 마치 오래전 인류가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처럼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 피로감은 물론이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나긴 금식 후 첫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음식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하는 주범이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육이 깎여나가면 기초대사량이 하락하고 결국 살은 빠지더라도 마른 비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복부 내장 지방은 그대로 남아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게다가 당뇨 환자나 고령자, 만성질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육 소실로 인해 허약해질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무조건 쉽고 좋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양 결핍을 막기 위해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10% 이하로 확 줄이고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식입니다. 한 달 만에 5kg 감량 성공. 같은 유튜버들의 극적인 후기가 쏟아지면서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2023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셋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이 식단을 1년 이상 지속한 참가자들의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8mg/dl 증가했고 심혈관 사망 위험은 무려 28%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장기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고지방 식단을 채울 때 가공육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베이컨 한 장에는 소금이 0.4g이나 들어있고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죠. 매일 50g의 가공육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하니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고지방 식단을 채우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수화물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100g 이상의 글루코스를 뇌와 적혈구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살찌는 주범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뇌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연료인 거죠. 이게 부족하면 흔히 케토플루라고 불리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집중력 저하, 극심한 두통, 탈수 증상은 물론이고 심한 피로감과 불쾌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양 결핍, 뼈 밀도 감소, 빈혈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운 없고 축 처진 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식탐이 커져 폭식과 요요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노인이나 신장 질환자처럼 취약한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지방 제품 한때는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지방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의 산물이죠. 하지만 제조사들은 지방을 뺀 대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시판 저지방 요거트 한 컵에는 무려 18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콜라 반 캔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방은 줄었을지 몰라도 당 섭취는 오히려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지방 축적과 식욕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로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뇌는 단맛을 감지하지만 실제 혈당은 올라가지 않으니 몸은 인슐린만 헛되이 분비합니다. 결국 공복감이 더 커져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을 50% 이상 감소시켜 비만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칼로리라고 안심하고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오히려 내장 지방 증가라는 역습을 맞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팝콘, 특히 캐러멜 팝콘처럼 당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많은 음식이나 고온으로 조리된 튀김, 직화구이 등 당독소가 많은 음식도 다이어트에 숨겨진 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다이어트 보조제 역시 위장, 피부, 신장 기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섭취는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800칼로리 다이어트, 체중계 숫자를 빠르게 줄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2022년 영국 영양학회는 800칼로리 이하 식단을 12주 이상 지속한 그룹의 면역세포가 정상군 대비 3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선인데 그 숫자가 뚝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의 방어막이 허술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단백질이 부족하면 백혈구 생산이 줄어들어 감염 위험이 급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단백질을 재료로 끊임없이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죠.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둘째, 지방이 부족하면 렙틴 호르몬이 떨어져 면역세포가 오작동합니다.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급증해 스트레스 비만이 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특히 복부 지방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살은 빠지지만 병은 늘어나는 최악의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의학계는 저칼로리를 여성 기준 1일 1200칼로리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이 이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저 몸을 굶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면역력 저하를 넘어 세포 변이를 촉진하고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절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9월 35세 김모 씨는 3개월 만에 12kg을 감량하며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식단은 점심, 저녁 각각 닭가슴살 200g, 야채 샐러드, 그리고 제로 콜라. 아침은 늘 거르고 일주일에 6일은 헬스장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량 4개월 차,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김 씨가 받은 진단은 다름 아닌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과 과도한 운동이 혈관을 견고하게 막아버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다이어트인데 오히려 죽을 뻔했다며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 후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전환했고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의학계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오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식단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굶지 않고 고르게 먹으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채소는 매끼 2종류 이상, 하루 400g 이상 먹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보충하고 장 건강을 지키세요. 샐러드, 볶음, 나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생선은 주 3회 이상 섭취하세요. 특히 연어,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이나 찜 형태로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리브유 2스푼으로 조리하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는 필수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버터 대신 사용해보세요. 통곡물은 하루 100g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로 하루 30g,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은 하루 25g인 설탕 6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당을 경계하세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선택하고 단맛은 과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공 육설탕 음료는 주 1회 이하 조정하세요.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을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참가자들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30% 감소했고 체중은 평균 4.2kg 감량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굶지 않고 균형 있게 오래 먹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여러분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식단 속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식단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나요? 댓글에 나는 땡땡 식단 믿고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된 식단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릴게요. 거창한 계획이나 극단적인 변화는 오히려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통곡물과 단백질 1종만 추가하세요. 예를 들면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 1개, 혹은 통밀빵 1조각에 요거트 1컵처럼 말이죠.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기 쉽고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소량의 통곡물과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피로 회복과 기운 보충에도 필수적입니다. 저지방 제품 대신 무지방을 고르고 성분표에서 당이 5g 이하인 것을 선택하세요. 저지방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지방 제품에는 당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지방이면서도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식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로 콜라 대신 미네랄 워터와 레몬 슬라이스로 교체하세요. 제로 음료의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아셨죠? 탄산음료가 당기거나 상큼한 음료가 필요할 때는 미네랄 워터에 레몬이나 라임 슬라이스를 넣어보세요. 훨씬 더 상쾌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이 3가지 중 오직 하나만 꾸준히 지켜도 4주 만에 복부지방 1cm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식단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굶지 마세요. 고르게 먹으세요. 그리고 오래 지속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체중계 위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내일도 편안히 숨쉬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 근거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